철저하게 끊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이미 잡혀져 있고 그때 협상에서 타결되지 않는다, 세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회담 일정이 장소가 시간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양국이 더 노력해서 다음에 빨리 타결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협상이 실패하면은 그 다음 주 21일인데 그날이라도 바로 워싱턴으로 뛰어가서 협상을 재개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30개월 이상까지 다 허용을 해주면 앞으로 일본, 대만, 중국 등과도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설레가 될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30개월 이상은 사실상 상업적으로는 별로 이가 크지를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적인 점에서 그렇게 미국이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일 날 저녁에 미국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미국이 핵심 쟁점에서 실축적인 입장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이 협상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 역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저는 국내에서조차 협상을 마지막까지 해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 쪽에서 협상 결례를 선언했느냐 하는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6개월 동안 쇠고기 교역이 중단된 그런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대표단은 밤새 본국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날 협상 테이블에 들어왔고 밤을 새워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4월 18일 새벽에 타결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으로 정했고 대통령이 약속한 국제 수역 사무국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로서 받아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저는 공직자로서 협상 대표로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11일 동안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협상 내용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가끔 비난의 글들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PD수첩 방송이 나온 겁니다. 방송을 보면은 주재한 인정은 전부 광우병소고 미국 쇠고기 먹으면은 전부 뇌 구멍이 뚫려서 치료약도 없이 전부 죽는다. 우리 애들이 전부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협상 대표인 저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역작과도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수첩 방송은 거짓과 조작이 이거로 가득한 명백한 왜곡 보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에 도배를 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이완영이보다 못한 더 악독한 왜곡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격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그런 과격 구호도 나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반전시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었지만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대학교에서는 학교 명예가 떨어진다고 언론 출연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협상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죄다 비판적인 말을 한마디씩 툭툭 뱉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 틈에 한번 튀어보자고 눈길을 끌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청산가리 발언도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민 건강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촛불 시위를 획책한 조직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쇠고기 협상을 뒤집잡아서 정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격이 청와대하고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위기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몸을 던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대통령 앞을 막아서는 사람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나라가 국경을 통해서만 위협을 받지 않고 안에서도 붕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됐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이성과 합리성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극단적인 세력의 목소리들만 가득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휴대폰하고 사무실 번호를 인터넷에 띄우고 폭탄 문자를 보내자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비방과 저주와 협박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매국노, 광병, 우정, 심지어 죽일 테니까 기다려라. 가족이랑 미친 소나 실컷 처먹고 내 송송 구멍 탁탁 되어 죽어라. 너희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릴 테니 몸조심해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테러로 저와 저희 가족은 능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큼 독하고 많은 악플을 받은 사람은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집단적인 언어 폭력하고 사이버 테러에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서에 주변 순찰을 요청했을 때 가족은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 허스아비가 불에 타는 불태워졌습니다. 저는 한여름 사나이같이 쏟아지는 이 비난과 야유 속에서 과연 국가는 무엇인지, 국가 이익은 무엇이고 공직자의 사명은 무엇인지 정말 회한에 젖었습니다. 제 몸은 무너져 내렸고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로까지 내몰렸습니다. 바위산에서라도 뛰어내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저는 우황청심환을 먹으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가족이